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김미선 의원입니다. 저에게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경진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정원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송악 근린공원 조성 사업의 조속한 추진 필요성과 둘째, 도시재생 사업의 사후관리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정 질문이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고 더 나은 익산의 미래를 향해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송악근린공원 조성 사업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날 도시는 산업화로 인해 도시민들에게 다양한 질병을 발생시키고 사회 전반적으로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건강에 관심을 기울이는 시민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심 속 공원은 시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휴식처로서 중요한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22년 발표한 국민여가 활동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들이 가장 만족한 여가 활동 1순위가 산책 및 걷기이며 많이 이용하는 여가 공간 4순위로 생활권 공원을 뽑았습니다. 이처럼 도시의 정원은 시민들이 필요로 하고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반드시 조성되어야 하는 공공의 시설입니다. 현재 익산시에는 공원 조성 예정인 곳을 포함하여 46개의 그린 공원이 있지만 송악동은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송악동 주민들은 공원을 이용하기 위해서 모연동 등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송악동은 최근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와 더불어 괄목할 만한 인구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5월 말 기준 송악동의 인구는 11,400명으로 불과 5년 전에 비해 33%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에 더해 2029년 하반기까지 만기 지구에 1,900세대의 신규 아파트가 조성되면 추가로 유입될 인구만 5,000명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인 성장에 발맞춰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답보할 질적인 성장은 더디기만 합니다. 특히 급증한 인구를 수용하고 주민들의 휴식과 여가, 건강 증진을 위한 근린공원과 같은 필수적인 기반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최근 장항선 폐철도 유휴 부지에 조성된 기후대응 도시숲은 그 긍정적인 역할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활동과 휴식을 위한 근린공원의 기능을 대처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중요한 목적 외에도 우리 시민들에게는 일상 속에서 편안한 자연을 누리고 이웃과 소통하며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쉼터가 절실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님께서는 주민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언제까지 외면하기만 하실 겁니까? 익산시는 2023년 송악 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입후보지 결정 및 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송악동 329번지 1원에 5만 7천 제곱미터 규모의 근린공원 조성을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예산 부족의 이유로 사업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 및 공원 조성 계획 결정 요격에 따른 송악 근린공원 조성 사업의 사업비를 살펴보면 공사비 57억, 설계비 6억, 보상비 205억 원으로 총 사업비는 268억 원이 조금 넘습니다. 이에 대해 익산시는 2024년부터 매년 55억씩 투자하여 송악 근린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송악 근린공원 조성과 관련된 실질적인 예산은 제대로 편성되지 않았고 올해도 본 예산뿐만 아니라 이번 1차 주경에도 관련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행정을 보면 공원 조성 사업 자체가 장기간 표류하거나 무산될 위험마저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총 사업비 중 보상비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사업비 지연될수록 도지의 공시지가 상승 등의 이유로 익산시가 부족해야 할 예산은 더욱 커질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익산시의 재정을 긴축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 상황이 열악한 기초자치 단체가 예산 투자 없이 가능한 사업에만 몰두해서는 경쟁력을 갖추고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268억 원이 적은 예산은 아니지만 시장님의 정책 의지에 따라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규모라고 생각합니다. 익산시는 블렌드 슬로건의 의미 중 하나로 휴식과 쉼이 있는 녹색 도시 정원을 상징할 만큼 자연 친화적인 도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 중 처음으로 민간 특례 사업을 3개나 연달아 성공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공원 조성이 방식이 민간 특례 사업에만 치중되고 있어 일반 근린공원 조성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뒤로 두고 방치하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익산시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송악동도 소외도움이 없이 균형 있는 발전과 성장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송악동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주민들이 염려하는 근린공원을 조속히 조성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리며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송악 근린공원 조성이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언제 착공될 수 있을지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시장님의 임기 내에 추정이라도 편성하실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익산시 도시재생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도시재생 사후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도시개발 정책을 살펴보면 90년대에는 도시매각의 신도시 개발이 주를 이루었으며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도심지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아파트 사업이 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개발 방식은 부동산 가치 상승과 주거 환경 개선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새로운 신도시가 생성되면서 인구 분산의 효과를 거두기도 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 해당 지역 원도심의 소퇴가 주거 환경 노후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013년 국회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민관이 함께하는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납부된 원도심을 재생하여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모델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익산시 또한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도시재생 사업으로 뉴딜 사업과 새뜰마을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새뜰마을 사업은 주로 취약지역의 물리적 생활환경 개선에 초점을 두는 반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단순히 건물을 철거하는 재개발 방식이 아닌 기존 인프라를 보존하면서 주거환경 개선, 골목 상권 활성화, 커뮤니티 시설 확충 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익산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요 도시재생 사업들을 살펴보면 그 규모와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습니다.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2018년부터 23년까지 250억 원을 투입하여 완료하였으며 그 결과 세대공감, 복합 커뮤니티 시설, 음식식품, 교육문화원 등 다양한 시설이 완공되었습니다. 또한 송악동, 인화동 등 5개 지역에서도 도시 뉴딜 재생 사업에 진행되고 있으며 4년에서 6년의 사업 기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설 조성과 마을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완료된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포함한 6개 지역의 총 사업비는 무려 1,061억 원이 이릅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도시재생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지속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사업 완료 후의 체계적인 사후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익산시에는 사업 정산이 완료되면 사업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으나 주민들에게는 그때부터 진정한 시작입니다.
주민들에게는 각종 거점 시설의 운영 관리가 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들이 사업을 이어가려 해도 전문성 부족, 예산 부족,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에 행정에서는 완료된 도시재생 사업에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지역 주민이 서로 융화되고 독립할 수 있도록 주민 역량 강화에 힘쓰고 사업이 끝난 후에도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국내 도시재생 사업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인 순천시는 사업 완료 후에도 시와 주민, 민간의 협력을 통해 시설 운영과 프로그램을 꾸준히 이어가며 장기적인 성과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사후 관리가 순천시를 성공 모델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제 268회 임시회에서 익산시 도시재생 사업 관리 조례를 발의하여 사업 완료 후에도 그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익산시가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도시재생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어떤 사후 관리를 가지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은 소태한 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사업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 예산의 안정적인 지원으로 지역 발전의 핵심이 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정책을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현안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들이 익산 시정 발전에 적게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우리 존경하는 김미선 의원님이 전국을 찔러가면서 저희 행정 촉구를 하셨습니다. 먼저 송악 근린공원 문제는 처음 시작부터 우리 김미선 의원님이 주장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공원 조성을 시작을 했습니다. 유용을 해서 작년도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했고 금년도 8월달까지 공원 조성 계획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쉽게 말하면 호적도 안 올린 그 공원입니다. 아직은. 그런데 이제 우리 의원님은 굉장히 마음이 급해서요. 지금 예산은 한 푼도 반영이 안 되고 할 의지나 있는 거냐. 그만큼 지역에 대한 애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기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우리 지역에 아직도 장기 미집행 공원이 6개가 남아 있어요. 6개가. 본래 금년 6월까지 공원 개발을 안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권한을 확보하지 못하면은 다 해제되도록 이렇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조건이 단 3분의 2의 권한을 확보하면은 2년 연기한다 해가지고 27년까지 지금 연기가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6개 공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방침을 정하기 위해서 공원녹지 기본계획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것은 이미 20년이 훨씬 넘은 옛날에 공원이 지정이 된 것을 아직도 저희들이 마무리를 못해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우리 그 김미선 의원님 말씀하신 거 아직 호적도 안 올랐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하기는 분명히 합니다. 이 자리에서 얘기하지만은 저희들이 할 의지가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송악동은 최근에 이제 그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인구가 들어서면서 사실은 공원 시설이 굉장히 시급하게 필요하긴 합니다. 물론 이제 인접 지역에 익산에 뭐 그 공원이 많이 생겼습니다만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저녁밥 먹고 슬리퍼 신고 좀 가볍게 산책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슬세코이라고 하죠. 20분 권역 내에 이런 시설이 있기를 다 원하는 거예요. 우리 주민들은. 저는 그래서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 슬세권에 있는 그런 그 공원 도시 근린공원을
꼭 필요하다는 걸 공감을 하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은 분명히 약속은 지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그 중간에 지금 이제 이 공원 조성하려면 시간 좀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그 공원을 이용할 수 있게 저희들이 송악동 도시숲 그다음에 저 오산면 도시숲을 지금 조성을 다 마무리해 놨습니다. 그 두 군데도 예산이 62억이 투입이 됐는데 그런데 이제 최근에 야간에도 좀 이용할 수 있게 조명을 해달라. 그래서 우리 김미선 의원님 또 우리 박 의원님 안 계시나요? 여기서 안 보이나요? 우리 박철원 의원님 지금 안 보이시는구나. 제가 그 잃어버린 거 넣어버렸네요. 우리 박철원 의원님 그 노래 하셔가지고 이번에 특규세를 받아오셨어요. 한 2억 원 넘게 특규세를 받아왔는데 거기에 대응하는 시비를 이번에 추경에 사실은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상당히 지금 실망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2차 추경에는 반드시 시비에 반영하겠다. 그래서 우선 지금 특규세를 확보된 거 먼저 공사를 시행을 하고 나머지 부족한 것은 2차 추경에 반드시 넣어서 저녁에도 야간에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이제 최근에 규모는 작지만 이제 어린이 공원 하나 만들었죠. 그 지금 예다음 아파트 그 부지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우리 공원 부지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 당초 계획대로 공원을 만들어서 기부 체납해라 해가지고 예다음 아파트에서 지금 공원을 만들어서 기부 체납을 했어요. 했는데 지금 얼마나 시민들한테 개방했는지는 현장에 못 가봐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대개 이제 아파트에 이렇게 지면은 아파트 그 개인 소유자를 우리 처음에 마동도 마찬가지고 수산도 마찬가지인데 자기들 개발이익으로 줬으니까 우리 거다. 주민들이 한동안 그런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이거는 그것이 아니고 우리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얻은 이익이기 때문에 아파트 개발 이익이 아니다 해가지고 계속 이제 제가 주장하고 다 했더만 요새 그 전파가 좀 된 것 같은 그래서 거기서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오는데 예다음은 혹시 또 아직도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돼서 조만간 한번 현장을 제가 방문을 해보겠습니다. 결론 나면서 말씀드리면은 그 분명히 허지 않을 수 없게 제가 알바끼를 확실히 해놓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있는 동안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은 마중물이라도 확보를 하고 안 되면 어쨌든 그 확실히 알바끼를 해서 이것은 누구가 오더라도 취소할 수 없게 또 취소할 수도 없습니다. 확장하면 했지 취소를 할 수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 진행될 거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도시재생 사업 사후관리 조례도 만들어 주셨죠. 우리가 도시재생이 6개 사업, 새들마을 4개 사업에서 10개 아마 전라북도에서 제일 많이 사업을 이제 확보를 했어요. 국비 사업을 확보를 해서 도시재생을 이제 많이 했는데 지금 이제 사후관리를 걱정할 때가 됐죠. 현재는 6개 지구 중에서 중앙동만 지금 종료가 되고 나머지 5개는 진행 중인데 이게 다 되면 어떻게 사후관리를 할 것이냐. 특히 그 국토부 지침에 보면은 거기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이제 운영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걱정이 많이 되죠. 근데 우리 익산시는 다행스러운 것이 다 우리 시가 직영하는 걸 거의 대부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송악동 의원님 계시는 송악동만 사회적 협동조 주민들이 잘 단합이 돼서 거기만 이제 주민들한테 푸른솔 커뮤니티하고 마을 텃밭이죠. 마을 텃밭으로는 주민들이 직접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 데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주민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이번에도 그 도비를 3,300억 확보를 해서 지금 주민들이 또 그 관리를 좀 합니다. 이런 사업들 계속 확보를 하고 또 시에서도 지원 예산을 확보를 해서 편성을 해서 계속 사후 관리가 되도록 할 것이고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청년시청이랄지 글로벌 문화관이랄지 우리는 다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거.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게 지침하고는 안 맞는 것이었었는데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좋거든요. 국토부 장관이 몇 번 와서 보더니만 참 잘한다 해가지고 우리가 도시재생 혁신 박람회를 2023년도 했잖아요. 전국에 모범사례다 해서 203일간 했어요. 그때 5만 명이 넘게 다녀갔습니다. 그 이후에도 많은 지역에서 여기 벤치마킹으로 익산을 오고 있어요. 처음 방향이 사실은 우리는 어떻게 방향을 잘 잡은 거죠. 잘 잡은 건데 처음에는 국토부 지침에도 없는 걸 하려고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수범 사례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권장하는 사례가 돼서 익사는 사후 관리는 일단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송악동 같이 이렇게 몇몇 지역이 주민들한테 이렇게 관리 위탁이 맡겨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 경우는 주민들 혼자 힘으로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 지원이나 도비 지원을 계속 확보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의원님 걱정하지 마세요. 확실합니다. 예, 이만 답변 마치겠습니다.